안녕하세요. 정청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ACL 시즌 9이 시작되죠. 그래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각 팀의 분석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카팀부터 시작을 할게요. 파카팀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원이 한 팀당 8명으로 생각을 했을 때 TO가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변경이 있거나 또 추가 영입이 있을 법한 팀 중에 하나고요. 자, 일단 처음에 파카님 같은 경우에는 원딜에서 서폿 유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전환을 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딜보다 서폿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지션 변환을 했다고 봅니다. 라인전 준수하고요. 챔프폭 준수하고요. 뭐 기존 서포터 유저라고 생각할 만큼 잘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폿 유저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도 서폿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시야 먹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각 챔프별 해야 되는 포지셔닝을 정확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조금 부족하다고 아무래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어, 어떤 상황에서든 즉시 쓸 수 있는 챔프 폭을 갖고 있고 또 무난하게 잘 하기 때문에 네라를 보조해서 네라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서폿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랩 네라가 못 다루는 그랩류나 그리고 탱커류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같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네라와 단점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서폿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라 같은 경우에는 유티폴 유저고요. 대표 챔피언으로는 바드, 카르마, 모르가나, 뭐 유미, 뭐 이 정도를 다루는데 유미 팔모가지, 다리모가지 다 잘렸고요. 목도 잘렸어요. 그래서 유미는 좀 쓰기 힘들다고 보고 모르가나는 뭐 예전부터 너프를 하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진짜 모르가나를 써야 될 상황이 아니면은 그렇게 좋은 서폿은 아니에요. 뭐 카르마는 현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쉴드에 이속이 붙는 2초 이속 증가가 이제 너프를 당했기 때문에 카르마도 좀 애매하고요. 그 유일하게 좀 상향을 받은 건 바드예요. 근데 지금 그 그래폿이 날뛰고 있기 때문에 바드 같은 경우에는 원딜이든 바드든 한 번 걸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라인전이 좀 힘들다는 거를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 네라가 쓸 수 있는 서폿이 딱히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드를 잘 다룬다는 거는 실력이 높다는 뜻이고요. 게임 이해도도 높다는 뜻입니다. 이 바드라는 서포터가 굉장히 다루기 힘들고 센스를 필요로 하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또 벤픽에서 바드를 벤카드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 하지만 지금 워낙 주류로 다루던 유미 그리고 카르마, 모르가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쓰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뭐 다른 쪽의 챔프들도 많이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라가스나 혹은 노틸이나 스래시 스래시는 보지는 못했지만 파이크 뭐 이런 쪽으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의 연습을 잘 적용시키고 끝을 낸다면 이제 만능 서폿이 되는 거죠. 네라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그램류, 탱류를 장착을 하고 거기에 원래 쓰던 유틸까지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이제 챔프 폭이 완벽한 서폿이 한 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때 이런 류를 얼마나 완성을 시켜 오느냐. 네, 얼마나
스타일 변신에 성공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키. 자, 리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원딜입니다. 그래서 뭐 라인전도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한타 때도 안전하게 딜을 잘 넣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한 포지션을 처음부터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식빵형과 같은 초하드 캐리, 원딜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스킬을 몇 개 피한 다음에 캐리하는 그런 것까지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팀게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원딜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또한 스타일상 베인이나 루시안처럼 자신이 뚫고 들어가서 딜을 넣는, 한 번에 킬각을 잡고 쭉쭉쭉 들어가면서 딜을 넣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 최대한 사거리를 넓게 잡고 뒷포지션에서부터 앞라인을 녹여나가는, 어, 뒷포지션부터 앞라인을 녹여나가는 원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시비르나 케이틀린이나 뭐 카이사도 뭐 쓰고요. 자야 뭐 이런 안정적이면서도 앞라인부터 녹여나가는 스타일의 원딜을 좋아합니다. 이제 전 시즌 같은 경우에는 11을 유미 조합이 개사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스타일의 리키가 매우 잘 통하고 강력한 뱀픽 카드로서 11을 유미를 항상 가져왔지만 이제 지금 9.18 기준으로는 이제 그 날먹 조합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저번 시즌에 뱅카드 두 개를 가져오는 역할도 사라졌고, 그래서 힘은 좀 떨어졌지만 이제 기본 원체 실력이 좋기 때문에 이 바텀 듀오가 어느 정도의 폼을 끌어올리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 팀이 떡상을 하느냐 마느냐 굉장히 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다음은 혼다요. 자, 혼다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르블랑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다 다를 줄 압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주도권을 가져가고 하는 픽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무난하게 성장을 해서 후반에 하드캐리형을 하는 반반 치킨도 할 줄 알아요. 굉장히 안정적인 스타일인데 최근 챔프폭을 봤을 때는 이제 안정적인 챔프를 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갱을 당하지 않으면서 무난한 성장을 통해 한타에서 힘을 보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이제 미드가 안전하게 하는 만큼 이제 주도권을 잡고 정글과 뭔가 같이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서 이제 혼다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는 스타일이다. 이제 대표적인 챔피언으로는 블라디, 아지르, 뭐 갈리오, 이런 챔피언이 있고요. 또 잘 다룹니다. 그래서 언제나 단단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또 후반까지 힘이 좋은 그런, 어찌 보면 팀게임 최적화가 된 믿을 만한 카드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뭐 미드로 나왔을 적에 정글이 봐주지 않더라도 갱을 다 흘리고 무난한 성장을 하는 그런 믿음직한 카드죠. 자, 그 다음에 아레마이님. 아레마이님 같은 경우에도 미드입니다. 미드고 탈론 장인이죠. 그래서 탈론 뱅카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에 더해서 이제 라인전 주도권을 잡고 로밍을 다니면서 하는 스타일에 최적화돼 있고요. 에코, 탈론, 뭐 이런
챔프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 스타일은 로밍형이다. 근데 팀게임에서는 이 로밍형 스타일을 잘 당해주지 않기 때문에 활약을 팀게임에서 많이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어, 하지만 이 탈론으로 솔랭 다이아 1까지 85%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팀원들과 시너지를 맞췄을 적에 굉장한 효율을 보일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고, 또 기본적으로 판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인전에서 많이 터지지만 않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판이 깔아진다면 충분히 캐리를 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럭. 이제 럭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형도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힘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은 본인 원래 성향으로는 역시 무난한 정글링 후 크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게임이 무난하게 흘러갔을 때 판을 읽는 능력도 있고요. 그리고 게임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럭형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흔한 방송을 많이 보거든요. 흔한 방송을 본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벽히 운영형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약간 피지컬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제 무난하게 판이 흘러갔을 때 못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판을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초반에부터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초반 동선이나 그리고 2대2 싸움이 일어났었을 적에 거기에서 컨트롤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준다면은 후반에 운영에 들어갔을 때는 실수가 거의 없게 한다. 그리고 약간의 무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무리하는 성향과 그리고 초반에 동선을 조금 깔끔하게 짠다면은 일단은 그 힘이죠. 그게 힘. 그 초반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챔프들을 좀 다룰 줄 안다면은 팀에 충분히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지금 본인이 서폿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정글로서의 위치를 지금 본인이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어, 한 명밖에 없는 정글러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티오 한 명 남은 사람을 정글로 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팀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춘님. 춘님 같은 경우에는 챔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이제 레네톤 상대로 퀸을 꺼내드는 모습도 봤고, 뽀삐에 아트록스에 뭐 레네톤에 그냥 못하는 챔프가 없습니다. 다 다룰 줄 알고요. 챔프 폭이 넓고, 이거는 이제 후픽을 줘서 탑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픽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고, 그리고 유일하게 팀에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초반을 넘겨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초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카드 중에 한 명이 춘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팀원 안에서 무난하게 가고 성장형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혼다형도 그렇고 리키도 그렇기 때문에 춘님이 나서서 초반 주도권을 잡아주고 조금 럭형을 많이 사용을 해서 둘이서 이제 초반을 좀 넘겨준다면 이 팀적으로 시너지가 엄청나게 높은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최정상 탑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떤 탑과 붙여놔도 일단 지지 않는 그런 믿음직한 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약점 같은 경우에는 팀과 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갱을 많이 당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팀적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 어. 하지만 이제 가장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본인이 원체 그냥 손가락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팀적 움직임을 통해서 그리고 서로서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이거를 이제 좁혀 나간다면 음, 분명히 추님이도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라인전은 한 3점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타 면에 있어서는 한 4점. 그리고 판단도 4점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전 자체는 어, 셀 때 세면서도 무난하게 할 때는 무난하게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이제 초반을 넘겨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추님과 플러스 알파가 해줘야 된다. 이제 여기에는 럭형이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럭형의 스타일이 그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남은 TO 한 명을 그 정글로 데려올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무난하게 한타를 갔을 경우에는 곧잘 판단도 하고 그리고 한타도 잘하고 혼다 형이 캐리력이 좋기 때문에 초반만 넘겨준다면 이 팀은 굉장히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라가 스타의 변신을 좀 성공적으로 꾀할 수 있을까? 네라의 도전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바텀이 티어만큼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을 것인가? 이 정도가 이 팀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파카 팀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무려 아련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려 아련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5명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재민이 형이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탈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뺐어요. 자, 그래서 TO가 3명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충분히 지금보다 영입을 통해서 팀을 더 강력하게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팀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직한 팀장이 한 명 있죠. 아련형. 3시즌 연속 팀장을 하고 있고 이제 오합지존과 더불어서 가장 오랫동안 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련형이 초창기에 클랜에 들어왔을 때부터 팀장을 맡아서 여태까지 지금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험과 그리고 항상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1, 2, 3등 한 번씩 했죠. 그리고 최정상급 정글입니다. 그냥 최정상 정글이에요. 그리고 초반 동선이나 판을 짜는 능력에 있어서는 그냥 정글 중에서 가장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피지컬도 굉장히 올라간 모습이에요. 피지컬도 좋습니다. 뭐 딱히 단점이랄 게 없는 거의 완벽한 초반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글 동선을 밟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그 후반 하드캐리형을 해가지고 또 후반까지 잘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아련 선수는. 그리고 3시즌 동안 팀을 이끌면서 이제 한 번도 팀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냈다는 거를 이제 굉장히 높게 쳐주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아련형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후반에 운영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 아련형의 모토 자체가 5명이 함께 같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타 때는 모든 스펠을 다 때려 부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짜여진 한타를 시작하지 않고 5명이 같은 행동을 하게 돼버리면 그거 자체가 스로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던질 때 크게 던집니다, 이 팀이. 크게 던져요. 그래서 후반의 운영이 좀 안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5명이 다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는 일단은 잘하는 팀의 그 기본 소양 중에 하나고요. 또 팀 게임에서는 그런 게 맞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반 이상은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솔직히 말하면 팀이 약간 뭔가 좀 부족합니다. 모든 라인이 조금씩 다 부족해요. 그렇지만 이제 아련 형이 추가 영입을 통해서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또한 약점으로 보이는 라인이나 또 조금씩은 부족해 보이는 이제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팀을 이끌어 나갈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련님. 하련 같은 경우에는 피지컬이 좋고, 그 다음에 멘탈도 좋습니다. 멘탈도 좋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가 굉장히 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아크도 가끔 터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단련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이 아초리도 잘 견딥니다. 2시즌 동안 같이 해왔고요. 많이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이제 처음에는 완전히 솔랭 유저였다면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단계고요. 이제 팀 게임에 적응해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단점은 폭발적인 캐리력. 하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말렸을 적에는 끝도 없이 말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유저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체 일단 피지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잠재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도 굉장히 라인전부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저번 시즌인가요? 다리우스로 캐리하는 모습은 진짜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일단 다루는 캐릭터들은 부르저 캐릭을 잘 다루고요. 약간 탑소리와 챔프폭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숨겨진 원석 중에 하나고, 잘 다듬기만 하고 잘 쓰기만 한다면 이제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와서 어, 확실한 탑 카드가 될 수 있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자질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 장점에 비해 단점이 크게 부각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탑을 가서 따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한 번씩 이렇게 또 솔킬을 따이는 이제 그런 강백호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자기가 좀 보완을 하고 이론적으로 라인 관리를 확실히 하고 좀 더 야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갖춘다면은 이제 피지컬은 누구한테도 딸리지 않기 때문에 어, 좋은 탑솔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해형. 늙고 병든 노병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전에 필드에서 싸웠던 그거를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만은 현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으로 좀 이렇게 떨어지고 나이도 있기 때문에 약간 피지컬을 포기하면서도 그 동기 형처럼 유연한 스타일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도 이 탑신병자기 때문에 어, 칼만 쥐어주면 이제 싸웁니다. 뭐 하나만 손에 들려져 있으면 싸워요. 하지만 이제 게임 이해력과 탑에 대한 이해력이 높고, 이제 예전에 폼이 돌아온다면 그 하련님과 더불어서
이제 탑에 조커 카드로 쓰일 수 있는 면이 또 많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클랜에 오래 있던 큰형이기 때문에 이제 아련형이 멘탈이 깨지거나 혹은 아련형이 좀 흔들릴 때 형으로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면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또한 예상외로 세이 형이 이제 잘 풀리면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잭스 카드를 꺼냈을 때 잘 풀린다. 제 이 잭스로 한번 지대로 쳐맞은 적 있거든요. 우르고 잭스 해가지고 제가 완전 개털려서 그 아직도 기억하는데, 뭐 하여튼 라인전 단계에 폼이 돌아온다. 그리고 게임을 많이 해서 폼이 좀 돌아온다면은 역시나 엄청난 활약을 할 수 있는 탑신병자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늙고 병들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K의 KK님, 어찌 보면 지금 아련 형네 팀 중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아련 형과 함께 어, 이 팀을 지금 당장은 책임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칼리, 아트록스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봤고요. 다른 챔프들도 잘 사용하십니다. 확실한 미드 카드 중에 하나고요. 초반에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고 한타 때도 잘하고, 굉장히 밸런스 잡힌 미드 유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가입한 거는 저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입을 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안 하시다가, 아니 예전에 많이 안 하시다가 최근에 좀 복귀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력은 여전하시더라고요. 정글 앨리스도 잘하시고 정글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게임적인 이해도도 높습니다. 다만 한 가지 뭔가 걱정이 되는 거는, 뭔가 팀원들과 친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떨어져서 좀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내전을 하든 뭐 1게임을 하든 이렇게 다른 사람과 많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팀원들끼리 좀 이렇게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실력은 확실하지만 이제 가장 같이 의견을 맞춰야 되는 아련형이나 팀원들과 빨리 친해지고, 또 팀원들이 다 이렇게 음, 포용력이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친해지는 거를 일단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통을 잘 해가지고 한다면 이제 KAK님은 이번 리그 전에 최정상급 미드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리그 때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이제 다만 이거 팀원들과 친해지고, 또 특히 아련형과 빨리 친해져서 미드 정글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푸노코. 여기 팀은 늙고 병든 노병이 많습니다. 하지만 푸노코 형은 살아있습니다. 30대. 하지만 살아있는 피지컬. 살아있는 피지컬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클랜 원딜 자체가 워낙 또 피지컬이 좋고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살아남기 힘든데, 아직은 칼뿌리를 겨눌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가 좀 잘 보조를 해준다면은 충분히 같이 놀 수 있는 실력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조금 최정상급 우리 클랜의 원딜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거를 약간의 라인전과 서포터의 그 호흡으로 인해서 조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메꿀 수만 있다면 분명히 1인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련형이 워낙 그 바텀을 풀어주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제 아련형을 믿고 이제 바텀을 어느 정도 반반을 가자 하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라인전을 임한다면은 충분히 푸노코용도 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다루는 픽은 징크스, 뭐 이즈, 뭐 다 다룰 줄 카이사, 자야, 뭐 전부 다 다룰 줄 아십니다. 그리고 30대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냥.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페르님. 삼페르님 같은 경우에는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쉬 같은 챔프를 잡았을 적에 진짜 어떻게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쓰레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을 긁고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는 상황이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겠다. 이런 부담감을 좀 낮추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천천히 상황 맞춰가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팀은 굳이 바텀이 하지 않아도 위에서 해줄 확률이 높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체를 믿고 갱호응 정도를 하거나 혹은 안전하게 원딜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챔프포 뭐 쓰레쉬, 알리, 뭐 레오나, 노틸 뭐 이런 거 다 다룰 줄 아시고요. 노틸은 다루는 걸 잘 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전부 다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챔프폭도 굉장히 무난한 거를 잘 씁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유 없는 싸움을 할 때가 많고 또 약간의 라인전이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가다듬고 이론적으로 완성이 되면은 원체 열정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성향 자체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예, 그런 좋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페르님과도 많이 서포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이나 혹은 이번 시즌이 아니면 다음 시즌 정도면은 뭔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내리자면 하련의 캐리력 플러스 K의 K님의 그냥 기본 실력이 좋고요. 그리고 최고의 백전노장 아련형이 있습니다. 네, 상체가 세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바텀도 이제 1인분씩 해준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라인전으로 보면은 한 3점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타도 한 4점. 그 다음에 판단은 한 4점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멤버로는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는데 이제 TO가 3명이나 남아있습니다. TO가 3명이나 남아있다. 그래서 확실한 캐리력 원딜을 가진 사람 1명과 그리고 탑이나 서폿 이제 삼페르님이 깨지거나 혹은 세이 형이 깨졌을 적에 하련님이 깨졌을 적에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한두 가지 이제 넣는다면은 이제 충분히 떡상할 수 있는 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멘탈적으로나 클랜에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 딱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갈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TO가 많이 남아 있어 영입으로 떡상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팀 보게요. 다음 팀은 둥저팬입니다. 지금 총 8명이 있고요. TO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멤버 그대로 끝까지 가야 될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멤버에서 변할 일은 없습니다. 이 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레알 마드리드 같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습니다. 네, 다 모였고 만약에 그냥 칼바람 나락을 해서 5명이 템이 다 떴다. 그런 경우에 이 팀을 피지컬로 이길 팀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그냥 딱 롤 자체를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일단 뀨림 최정상 탑입니다. 그리고 재능충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뭐 그냥 많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본능의 몸을 맡깁니다. 네, 본능의 몸을 맡기고 그 상황마다 최선의 컨트롤로 다른 거를 다 이깁니다. 하지만 뀨림도 변해야 됩니다. 뀨림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보이면 그냥 싸웁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싸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유연함과 야비함을 갖춘다면 이제 뀨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캐리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체 블라디, 잭스, 카밀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게 캐리해주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그리고 원체 힘 자체가 셉니다. 그냥 힘 자체가 셈. 그리고 예전에 프로들과 큐가 잡힐 정도로 높은 티어였기 때문에 일단은 떡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라이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체 그냥 기본 능력치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막 해도 리그 2등하고 이랬던 거예요. 그렇지만 팀원들이 이 유연함과 야비함을 잡아준다면 그거를 가능한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뀨림은 그냥 대체 불가능한 탑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제. 이것도 미친 피지컬입니다. 피지컬 미치고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게임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도 할 줄 압니다. 짬이 좀 있어요, 얘가. 근데 지금 원딜을 한다 그러죠. 원딜을 하게 되는데 사실 원딜은 여기 팀 엄청 빵빵합니다. 댕댕이님 있고 쌤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미드로 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뭐 하여튼 지금 원딜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원딜로서 보자면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 원체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딜은 또 찰지게 때려 박을 거예요. 그리고 스킬도 잘 피하고. 그렇지만 역시나 경험이 부족하다. 원딜로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판단 자체를 잘못할 확률도 높고 그리고 내재가 이 팀에서 거의 유일하게 운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이제 내재가 원딜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쓸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미드로 가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좀 우리 클랜에서 좀 유니크하게 압도적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피지컬을 가진 게 내재입니다. 그리고 내재가 그렇게 해도 초반을 좀 망해도 어쨌든 초반만 내재가 넘겨주게 되면은 댕댕이님 있죠, 쌤님 있죠, 뀨님 있죠. 다른 라인에서 후반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내재는 초반만 신경 쓸 수 있어요. 미드를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드 카드로 바뀌지 않을까 내재가. 네, 이렇게 되고요. 대표적으로 너무 잘 다루는 캐릭터는 아칼리 너프를 먹었지만 챔프 자체가 존나 사기고 또한 스킬을 거의 빈틈없이 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챔프 폭이 미쳤어요.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많은 챔프 폭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진짜 자기가 잘하는 한 5가지, 3, 4가지 이 정도만 해가지고 리그에 참전을 한다면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내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거를 잡아줘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가 캐리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초반을 넘겨주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드 최정상급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큽니다. 이번 시즌. 워낙 뭐 요즘 좀 들려오는 얘기로는 뭔가 큰 경기에 약하다 뭐 이런 말도 들리고 있는데 뭐 18살이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하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꼴리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음,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즌 기대됩니다. 네, 제가. 자, 그 다음에 셉. 지금 방위산업체 중입니다. 그래서 게임할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쌤님과 게임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냥 찰지게 잘합니다. 어찌 보면은 식빵형과 캐리력을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합니다. 식빵급 캐리력. 그러나 단점이라면 서폿이 좀 잘해야 되고요. 서폿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판단을 신뢰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폿이 잘하는 사람이 붙어서 쌤님을 키운다면 캐리력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과 그리고 폼이 어느 정도일지 지금 폼이 어느 정도일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지만 리그 최정상 원딜이었고 제가 인정하는 원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예전 폼으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댕댕이님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쓰면은 이제 미친 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댕댕이님 거의 완벽에 가까운 밸런스형 원딜입니다. 그리고 차분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서폿과 해도 서폿의 그 한계라고 하죠. 서폿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딜이 너무 잘해버리면은 이제 서폿이 못 따라오면은 그거를 이제 많이 답답해하고 그리고 서폿이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뭔가 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댕댕이님은 실력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 서폿의 성향까지 좀 고려해서 그거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론과 캐리력 둘 다 있는 원딜 중에 한 명이고요. 역시나 최정상 원딜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딜 라인은 사실 그냥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내재가 원딜을 하는 것보다는 미드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역시나 막 완벽하게 그 맵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일단은 피지컬 자체가 좋고 이제 서폿에 맞출 줄 안다는 점 그게 굉장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팀 원딜 라인은 그냥 말할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님. 엄마님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성향이 약간 유틸형에다가 그리고 딜포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것들의 특징이 뭐냐? 원딜을 앞에 세운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원딜에게 부담감이 큽니다. 유틸이나 딜포터 같은 경우에 자기가 물리면 지기 때문에 이제 웬만하면 원딜보다 뒷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원딜이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이 스킬을 또 잘 맞추고 또 오랫동안 이런 서포터를 해왔기 때문에 짬이 있어서 내가 그랩류를 하더라도 이 방어막을 뚫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쪼커 카드로 노틸을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 노틸이란 카드가 엄마님과 다루는 다른 챔프들과 다르게 원딜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캐릭터 중에 하나고 또 잘 다룹니다. 그리고 1티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엄마님은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앞에 그랩류, 유틸, 딜포터 모든 챔프를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진리언 자체를 잘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라인전 때 말리지 못하면은 2, 3인분 하는 서폿이 되거든요. 그냥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상대방에게 진리언 카드가 까다롭기 때문에 뱅 카드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댕댕이님과 함께 했을 때 댕댕이님이 이런 거를 다 고려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는 음, 점이 좋은 점이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노틸이 밴당했을 때 이제 유틸과 디포터를 꺼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왔으면은 상대 서폿이 좀 잘하거나 킬각을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이다 했을 때는 끝도 없이 말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딜을 앞에 세우는 성향이기 때문에 노틸을 제외하고서는 원딜 그냥 물려서 죽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거를 추천드립니다. 원딜 앞에 서서 할 수 있는 챔프들을 몇 개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노틸에다가 레오나 정도 하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그냥 챔프 폭이 넓어요. 뭐 그라가스, 샤코 뭐 이런 것도 하시는 거 봤고요. 뭐 그리고 또 탱포터를 한다고 못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유저인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엄마님이. 그래서 다른 라인들이 워낙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딜이 그냥 무난하게 성장할 수 있게 그것만 목적에 두고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터지지만 않으면 팀원들이 다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번 리그에 임하고 또 모든 챔프폭을 다 다룰 줄 알기 때문에 노틸과 유틸과 딜포터를 섞어서 활용할 수 있다면은 음, 어떤 서폿과도 지지 않을 그런 실속 있는 이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엄마님이. 그래서 이번 시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티라미수님. 저는 연습할 적에 티라미수님이 항상 이 팀에 없길래 저희 이 팀에 티라미수님 아닌 줄 알았어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티라미수님까지 있어요. 그 정글 피지컬 최상이고요. 그리고 니달리 뭐 이런 챔프들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픽도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분이 운영도 할 줄 알아요. 네. 뭐 정글 중에서 숨겨진 원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팀에 이님까지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이 팀 사기팀이에요. 네, 이 팀이 오합지존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쌤님 없죠. 쌤님 잘 안 오죠. 티라미수님 모뉴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나 포를 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습 경기 때 둥자팬이. 그러나 티라미수님이 복귀를 하고 뭐 리그전 때 참여를 자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날아오릅니다. 날아올라요. 뭐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이님도 그냥 리그전 어떤 정글과도 꿀리지 않는. 네. 제가 티라미수님의 챔프 폭이나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급히 말할 순 없지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 어, 굉장히 좋은 카드로 사용되고 있다. 근데 티라미수님이 원래 적이 아니었나요? 오합지존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 찾아보니까 둥저팬으로 돼 있더라고요. 잠깐 좀 볼게요 다시. 이게 둥저팬으로 봤는데 보자. 멤버 명단 티라미수. 티라미수님이 정글이니까 여기 있겠지. 정글 티라미수 그죠? 둥저팬에 있죠 지금. 그래서 둥저팬에 있기 때문에 이 팀 진짜 강합니다. 진짜 강해요.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지. 이 팀 강합니다. 둥둥이님. 판단은 조금 이상합니다. 판단이 딸려요. 그렇지만
그냥 컨트롤을 티어에 비해 잘합니다. 그리고 람머스라는 특수픽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람머스를 많이 밴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둥둥이님과 엄마님이 같이 나왔을 때 람머스, 질리언 이 두 가지 픽을 전부 다 가져올 수가 그 밴카드로 쓸 수가 있습니다. 혹은 두 개를 다 밴하지 않으면 람머스, 질리언 조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시너지는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냥 그 두 개가 이니시를 그냥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람머스와 질리언을 잘하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람머스, 질리언 둘 다 밴을 안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라도 밴 카드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둥둥이님이 티어에 맞지 않은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정글러 중에 하나입니다. 자주 쓰는 챔피언으로 람머스, 그 다음에 헤카림, 뭐 앨리스도 쓸 줄 알고요. 뭐 이분도 챔프폭 다양합니다. 하지만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판단력에 있어서 조금 그거를 보완을 한다면 이제 다른 거는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마님과 같이 나왔을 때 이 조합, 이 둘 중에 하나는 밴을 때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밴 카드를 가져오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평. 제가 이 클랜 오기 전에 세체 미드 아체미라고 불렸던 누평이고요. 뭐 지금도 잘하십니다. 30대지만 30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지컬이 좋고요. 그 다음에 짬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뒤쪽에서 아름답게 딜을 우겨 넣습니다. 특히 오리아나나 이런 거를 했을 때 뒤쪽에서 포지션을 잡고서 딜을 넣는 걸 잘하시는 것 같고요. 무난한 라인전, 그리고 무난하게 잘하는 스타일. 어찌 보면은 혼다형 같은 스타일이긴 한데 이제 블라디를 하지 않는다는 점, 그러나 오리아나는 굉장히 잘한다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무난하게 잘하는 스타일이다. 그리고 전 아챔이었다. 자, 근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마이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의견이 별로 없다. 신비주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런 거를 좀 깨고 약간 필드에 나와서 싸우시면은 분명히 누평이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게임도 잘 어느 정도 게임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으로서의 팀원을 잡아주는 역할, 이거를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누평은 좋은 미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내재와 또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재가 피지컬로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누평은 이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미드의 두 가지 색, 페이커와 그 이지훈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미드라인도 단단하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 라인전 5점, 한타 5점, 판단이 좀 아쉽다. 판단 2점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같이 슈퍼스타들이 보인 팀. 그런데 여기에 모든 라인이 최정상 리그래 클랜 최고 고수들로 꾸려졌음. 근데 막상 그 저기 뭐야 스크림 때 좋은 모습이 나오질 않음. 그게 왜냐? 판단이 지금 별로 안 좋아요. 이 팀이 그냥 한타를 이겨놓고 바론 가서 바론 먹으면 되는 거를 이제 그 판단을 못 해갖고 그냥 게임을 져버리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나와요.
하지만 이거가 네제 플러스 티라미수님이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잡아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냥 대놓고 같은 상황에서 싸우면 여기를 이길 팀이 없어 보인다. 전 그래서 지금 리그전 구도가 뭐 신입들 들어와서 새 팀이 만들어지고 뭐 티오가 많이 남은 데에서 엄청나게 강한 사람, 뭐 금화나 챌린저, 마스터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다른 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기가 우승 후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레알 마드리드처럼 모든 라인이 잘하고 캐리력이 높다. 그러나 이제 판단을 너무 막 한다. 근데 그거를 네제와 티라미수가 돌아오면은 메꿀 수 있어서 완벽한 팀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승 후보 중에 한 명, 둥저팬 우승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합지존. 벌써 오합지존까지 왔네. 오합지존 총 6명이고요. TO 2명을 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또 있는 팀이고요. 영입을 통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팀은 영입을 잘합니다. 제 여태까지 오합지존이 그 아련 형네 팀과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쭉 이어지고 팀장이 라스트 형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는 팀이고 멤버 교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잘하는 사람을 딱딱 캐치해서 영위까지 잘합니다. 요번에 플레타랑 탑솔이랑 데려간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저번 시즌부터 쭉 봤는데 이 팀은 그냥 우승 후보다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영입을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영입을 잘하기 때문에 이 티오 2명을 효율적으로 쓸 확률이 높다. 그리고 탑소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OS 형이 나갔단 말이죠, 클랜을. 그래서 이제 탑소리를 진짜 잘 데려왔다. 리그 최정상급의 힘을 가진 탑소리를 정말 잘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제 보도록 할게요. 탑소리. 대표적으로 다루는 챔피언 레넥톤. 이거는 뭐 그냥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잡을 때마다 10하드 캐리하고 잡을 때마다 존재감 보여줬어요. 주도권은 100% 가져온다 보면 되고요. 그러나 우리 클랜의 퀸이나 아니면 레넥톤을 말릴 수 있는 픽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레넥톤을 가져오면은 1인분 이상 하고 잘합니다. 네. 뭐 피오라, 카밀, 잭스, 판테온 이런 부르저류를 잘하고요. 단점이라면은 약간 짤짤이를 넣고 스플릿 챔프가 아닌 한타 때 좋은 챔프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얘가 블라디를 할 줄 알면은 저는 엄청난 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랑 같은 팀에 있을 때 결국엔 끝까지 이거를 장착을 못했어요. 이것까지 할 줄 안다. 만약에 이러면은 얘는 초반에 라인전을 라인전대로 세게 할 수 있으면서 마지막에 한타까지 할 수 있는 픽을 할 줄 아는 그런 선수가 됐을 거예요. 전형적인 탑신병자고요. 이 탑신병자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자기 라인전만큼은 진짜 철저하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갱도 함부로 오는 거 싫어하고요. 라인 관리 이상하게 되면은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 라인전의 디테일함에 있어서 굉장히 센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제 단점이 좀 있죠. 단점은 탈각을 좀 이상하게 보고 판 자체를 조금 볼 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잡아줄 사람이 있다면은 이제 탑소리는 OS형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꿀 수 있다. 그래서 OS형이 원래 있었으면은 이제 탑소리는 그냥 여포 같은
그런 피지컬로 찍어 누르면서 이제 그게 잘 안 통했을 때는 OS형이 나와서 탈각과 판을 잘 보고 운영적으로 또 탑의 그 짬으로 잘하는 그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었을 텐데 일단 지금 OS형이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탑소리가 이제 이 약점을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러나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팀 게임이 짬이 차이면은 극복이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다른 라인도 전부 다 세기 때문에 탑소리가 이렇게 해도 자기가 그냥 탑라인 이겨주면은 그냥 모든 라인이 다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탑솔루트는 영입도 잘했고 그만큼 가치가 있는 픽이다. 하지만 이제 잘리는 것과 탈각 그리고 자기가 상황 판단을 하는 후반 운영에 있어서 어 그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을 정립해 두면은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정상 탑 중에 한 명입니다. 탑 중에 한 명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플레타. 플레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연하고 자기가 동영이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자기 중심적 플레이를 할 때 최고로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동선을 확실하게 밟으면서 자기가 할 일을 꾸준히 해주는 스타일입니다. 피지컬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뿔타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자기가 확실하게 그 어떻게 판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또 그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뚝심도 갖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얘를 맡기면은 뭐 초반에 좀 밀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포인트에서 다시 게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연함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앨리스 같은 픽도 할 줄 알기 때문에 탑솔이랑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뭐 레넥톤 앨리스를 가져온다 이러면은 상대방이 버티는 픽을 하더라도 그냥 처음에 라인 밀어놓고 다이브 쳐가지고 말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탑솔이랑 칼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픽을 상대방으로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 니달리, 뭐 세주,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알고요. 그래서 초반에 초반을 버텨주는 픽과 그리고 후반을 후반 노리는 픽 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가 어느 정도는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멘탈도 좋아요. 멘탈도 좋기 때문에 그냥 좀 이렇게 믿고 쓸 수 있는 정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지금 생업이 좀 바쁜 걸로 알고 있고 뭐 빚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갚는 뭐 그런 일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별로 없다는 점. 그래서 항상 출전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게 좀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플레타가 못 나올 경우에 정글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삼님은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정글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출전만 보장이 된다면은 이제 플레타가 역시나 또 정상급 활약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스트 미드 최정상급이고요. 예전에 카오스 시절부터 그 로망의 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칩튼이 아니라 샤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로망이라는 그 클랜이 카오스에서도 엄청나게 잘하는 매번 우승 나가서 4강 이상 하는 그런 클랜이었고 여기 샤먼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AOS의 이해도가 높다는 겁니다. 물론 뭐 주구장창 게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는 항상 정상급을 유지하기는 힘들지만 그냥 원체 미드의 짬이 높고 그리고 챔프폭도 넓고 그리고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항상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단점은 찍어 누르는 면에 있어서는 상대를 찍어 누르는 면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확실한 주도권에 있어서도 초반에 완벽하게 힘을 싣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 불안정하다. 하지만 럼블같이, 럼블 뭐 아지르 이런 픽처럼 그냥 라인 밀어놓고 로밍 다니고 도와주고 하는 픽, 초반부터 힘이 있는 그런 픽을 잘하기 때문에 그냥 믿고 쓸 수 있는 미드 중에 한 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빵형 같은 경우에는 라인전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예 라인전 자체를 지는 픽을 잘 안 해요. 예전에는 그냥 칼리, 뭐 카이사, 자야 뭐 이런 거 해서 그냥 처음부터 피지컬로 찍어 눌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크스, 뭐 1티어기도 하고요. 이런 거를 잡고서 그냥 상황 되면은 킬 따고, 아니면은 자기가 성장해서 후반을 보는 그런 성향의 스타일입니다. 포지셔닝 자체가 앞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불안해 보입니다. 포지션이 불안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하지만 이 식방형이 앞에서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스킬 한두 개 피하고 살아나가면서 이제 상대 스킬을 빼고 딜을 넣는 그런 구도가 오히려 잘리는 경우보다 더 많이 나오고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포지션을 항상 잡고 있지만 이 경우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하이 리턴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클랜 최고 티어 마스터이기 때문에 이제 불츠와 더불어서 클랜 최고 티어를 찍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불안한 라인전이 있어요. 이제 라인전이 강하고 세기는 하지만 이제 원체 앞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서포터한테 생각보다 잘 물려줍니다. 그래서 진짜 완벽하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식빵형이 틈을 내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알면서도 그거를 해요. 네, 원체 자신의 피지컬이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가 그냥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딜을 넣는 스타일입니다. 네, 데프트라고 볼 수 있죠. 데프트 따지면은. 그러나 클랜 최고의 캐리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최고의 서포터인 불츠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클랜 내 서포터랑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완벽하게 지금 우리 클랜에서 식방형을 보조할 수 있는 서포터는 불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잘 만났어요. 가끔 식방형이 던져도 이제 불츠가 그거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불츠가 한번 각을 볼 수 있고 또 스키샷 또한 잘 맞추기 때문에 이제 식빵형 같은 스타일이 딱 잘하는 서포터와 만나면은 날아오른다. 그러나 확실히 포지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상대가 좀 잘 무는 사람이라면 이제 식빵형이 먼저 죽고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다 제외하더라도 클랜에서 최고 퍼포먼스를 뽑아낼 수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없고, 또한 캐리병이 좀 있는 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또 좋게 작용을 해서 확실한 캐리 라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팀은 다 라인전이 세기 때문에 모든 라인이 이겨주면은 뭐 그냥 그 게임은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그게 자주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오합지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식빵형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긴 하지만 굉장한 그 피지컬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확실한 캐리력이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츠. 재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하게 잘합니다.
뭐 용재 모드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서포터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 용재 모드 일정에도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 스킬 잘 쓰고 뭐 라인전 잘하고 그리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잘 합니다. 그러나 단점이라면은 오더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팀을 자기가 실력이 좋으면 팀을 따라오게 해야 되잖아요. 팀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메인 오더로서는 조금 원래 서포터가 메인 오더를 해주면 좋은데 이 메인 오더를 할 수 없다는 점. 남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일단은 자기가 일정하게 계속 좋은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식방형의 성향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진 우리 클랜의 유일한 서포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합니다. 그냥 잘함. 최고 서포터. 그냥 이견의 여지가 없는 최고의 클랜 서포터죠. 그래서 뭐 이번 시즌도 식빵이랑 불츠 조합은 그 어디에 놔도 지지 않을 그런 조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삼님, 저는 이분이랑은 안 해본 것 같아요. 안 해봤어요. 저 포지션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한번 봐야겠네. 어삼님, 어삽 전라인이네. 어삽. 제가 보기엔 티어가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A가 몇 개야? 뭐야?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넷, 삽. 뭐야? 삽. 하나, 둘, 셋, 넷, 다섯, 삽. 안 나오네요. 어삼님은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몇 번 봤던 걸로는 티어가 높고 여기 팀이 영입을 했으면은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하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팀의 눈에 들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잘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전 라인을 갈 수 있다는 장점. 뭐 전 라인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플레타가 바쁠 때 그때 이제 같이 번갈아 가면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정글 카드로 쓸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라인전 5, 한타 5, 판단 판단도 좋죠 여기. 판단도 좋지만 이제 식방형이 앞 포지션을 좀 잡는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 한 3점 드리겠습니다.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둥저팬이 레알 마드리드라면 여기는 바르셀로나입니다. 같은 팀으로 오래 있었던 불츠, 식빵, 그리고 라스트가 있고요. 탑솔이나 플레타도 이티 여기에 그 스타일에 절대 녹아들지 못할 스타일이 아닙니다. 특히 탑솔이 같은 경우에는 리그 최정상급 그 피지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합쳐진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동기 형의 빈자리 항상 1인분을 하면서도 이제 판을 잘 읽는 그 탑소리와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동기 형의 빈자리가 어, 팀이 위기 상황에 왔을 때 탑소리가 말렸을 적에 그때 좀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 원체 다른 라인이 또 다 세기 때문에 그냥 IG처럼 모든 라인을 다 이기고 이제 쉽게 쉽게 게임을 가져가는 그런 찍어 누르는 게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승 후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지금 스크림 성적이 압도적이다. 한 판도 안 진 것 같거든요. 여태 하는 걸 보면서. 음, 뭐 그래서 초반에 뭐 1라운드나 2라운드 뭐 영입이 더 되고 새로운 팀이 생기고 뭐 이러면서 변화가 있겠지만 이제 그 전에는 여기가 최고 성적을 낼 확률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팀 넘어가 볼게요. 다음 팀 트리플 A입니다. 트리플 A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최근에 뭐 연습 안 합니다. 예, 그러나 팀은 유지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팀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도 몇 번 보인 적이 있습니다. 나름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스크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번 리그 때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떡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TO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 영입을 통해서 이제 단점을 보완하는 영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떡상할 수 있는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아베님 탱 위주를 하는 유저죠. 뭐 대표적으로 뽀삐가 있고요. 뭐 다른 탱포터 뭐 쉔이나 이런 것들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탱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메타 옛날부터 그랬지만 이 탱이 부르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는 이기겠죠. 하지만 템이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사이드 주도권이 밀리기 때문에 이제 좀 힘들 수 있다. 일단 메타 자체가 아벨린과 맞진 않는다. 그리고 탱 위주로 다시 돌아올 일은 없어요. 이 라이엇의 최근 패치 방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지향점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칼을 갖고 서로 싸우라라는 그런 위주지 절대로 탱 메타가 다시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극초반 6렙 이전까지는 탱도 부르저를 상대로 할만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리고 뽀삐를 또 잘하기 때문에 이제 초반부터 후반까지 쭉 팀원과 합류하면서 1인분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 성향상 칼이 예리하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라인전을 하고 무난하게 1인분 이상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로님. 마로님 리그전 때 대활약했죠. 어디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조합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고, 그리고 북미 마스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티어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북미 마스터라고 해서 한국 마스터보다 급이 떨어지냐? 도파말 들으셨죠? 북미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솔랭은 다 똑같아요. 일단 북미 마스터를 찍었다는 거는 한국의 마스터라고 봐도 되고요. 판을 읽는 능력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정글 유저들의 성향답게 초반은 진짜 판을 잘 짜요. 초반은 정말 완벽하게 판을 짜지만 후반의 운영에 있어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이게 정글러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초반 동선을 굉장히 중요해서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은 진짜 잘하는데 후반 운영을 조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마로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스타일이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초반 동선을 거의 아련형급으로 잘 짭니다. 아련급 초반 동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챔프 폭도 넓습니다. 피지컬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팀의 초반을 책임지는 확실한 카드.
뭐 같이 이렇게 오더하는 거는 듣지 못했지만 왠지 오더 능력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팀의 에이스 중에 한 명의 마로님. 대표적인 픽 같은 경우에는 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르반이랑 뭐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님. 숨겨진 노장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게임 수도 많아요. 자신의 그 실력을 늘리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많은 분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내님을 보면은 그죠? 판수 보시면 아시겠죠? 그 대표픽으로는 아리가 있습니다. 판수가 많고 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리라는 그 대표적인 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뱅카드를 하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잘못 썼네. 아리님이 아니라 아내님이죠. 어, 판수가 많고 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게임한 거 보면은 오늘만 해도 하나 둘셋넷 다섯 판 했어요. 다섯 판 하고 솔랭 위주로 많이 돌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은 하나 둘 1일 전 하나 둘셋넷 네 판 하고 최소한 하루 최소 하루 다섯 판에서 여섯 판 정도 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30대지만 이 정도로 게임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폼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 보기에 열정이 가장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님의 폼이 많이 올라온다면 이제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미드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금방 올라올 수 있다. 또한 추가 영입을 통해서 아내님과 번갈아 가면서 쓰게 되면은 이제 아내님 같은 경우에 게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센 사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 기폭제가 돼서 더 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아내님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진짜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리님. 최근에 게임 잘 안하고 못 본 지 좀 됐어요. 나 캐리력은 최상급입니다. 하지만 식방형과 다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스타일인데 하이 리스크가 더 많은 스타일입니다. 라인전 때 굉장히 잡아주기 힘든 스타일 중에 하나고요. 원딜이 급발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라인전 하다가 혼자 튀어나가서 킬각을 봐요. 근데 말 안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 그러나 딜을 넣을 때는 확실하게 넣어주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진짜 다루기 힘들어요. 서포터 입장에서 하나하나 다 말해주면서 이제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해라 하면서 굉장히 잡기 힘든 스타일인 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캐리력이 뛰어나고 거의 식방형급의 딜을 넣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잘 홈님이 이용할 수 있으면은 이 팀은 굉장히 강한 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님. 홈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같이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만라인을 서본 적도 없고. 근데 리그전 때 지켜본 바로 봐서는 스킬 활용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해요. 짬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느낀 게 이제 리그전 때 리시를 하고서 상대방이 블리츠인 거를 보고서 이제 블루팀에서 레드 리시를 하잖아요. 레드 리시를 하고 그 용이 있는 둥지 위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블리츠인 거를 보고서 글로 복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 가더라고요. 뭐 이런 거나 봤을 때 스킬 활용하는 거나 라인전 하는 거를 봐서나 잘합니다. 그리고 뭐 탐켄치 뭐 알리 다 해요. 모든 서폿을 다 합니다. 뭐 모르가나 뭐
그러니까 탱폿, 유틸, 딜폿 이 세 개를 다 하십니다. 물론 숙련도에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잘한다고 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게임은 져요. 예. 그 이유는 뭘까? 판을 읽는 능력.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홈님이 이런 거를 많이 이 팀에서 브리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서포터는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판을 정확하게 읽고 팀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홈님이 자기 본인 자신은 스킬을 잘 쓰고 잘하지만 이제 팀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판을 보는 능력이 있냐, 그리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리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루기 힘든 원딜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원딜이랑 내가 이 타이밍에 들어갈지 너 기다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아리님의 그 급발진을 최대한 멈추는 게 홈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서포터 중에 그냥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홈님이 이런 오더 능력을 만약에 좀 갖춘다. 그러면은 이 팀이 떡상할 수 있고 아리님을 잘 컨트롤해야 된다. 아리님이랑 말을 안 하고 하면은 원딜이 계속 던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원딜을 잡아주는 역할을 홈님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라인전 3, 라인전 4. 아, 근데 조금 확실하게 이긴다는 라인이 없어갖고 이제 정글한테 부담이 많은 보이기 때문에 일단 라인전 3점 드릴게요. 한타 4점. 그 다음에 판단 3점. 자, 추가 영입으로 이제 부족한 라인을 채울 수 있는 떡상 여지가 많다. 근데 아리님 특성상 이런 사람들을 많이 뺏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막 가가지고 어, 님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우리 팀에 꼭 들어와 줘라. 뭐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한번 딱 물어봐서 님 하실 거예요? 뭐 우리 팀 들어오실 생각 있어요? 근데 뭐 아니요 하거나 뭐 약간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영입에 온 힘을 쏟아야 된다. 음, 특히 안해님과 아벨님의 이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을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님과 아벨님의 성향과 반대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 처음에 주도권을 잡아주고 라인전이 센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데려와도 총 7명이니까 한 명이 남잖아요. 이 한 명을 이제 또 어떻게 영입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질 겁니다. 지금 현재로도 이 팀은 세요. 지금 현재로도 이 팀은 세지만 진짜 캐리력 있는 한두 사람, 한 세 사람 이렇게 데려올 수 있으면은 이 팀은 이 팀도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팀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이제 리그전 참가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지금 5팀이 있거든요. 트리플 A, 오합지존, 둥저펜, 무려아련, 파카 이렇게 해가지고 총 5팀이 있는데 이제 저는 한 팀이 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필요에 의해서 뭐 히로 형이 팀장을 뭐 떠넘겨서 하게 되고 또 이제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보면은 리그전 참가한 사람들 보면 안 한 사람이 꽤 많습니다. 반은 하고 반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리그전에 참여하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팀이 하나 더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시코도 있고요. 시코도 뭐 안 한다고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가디님도 있고
아이솔루트는 뭐 탈퇴했으니까 없고. 근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막 이제 남은 인원들이 이제 경쟁을 할 만한 그런 인원들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좌우지간 세 팀이 하나 더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신입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한 30% 정도 가능성을 봅니다. 그래서 5인 팀, 5팀 체제로 갈 확률이 높다. 제로 리그전이 진행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신입분들이 더 많이 들어온다 하면은 신입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한 팀이 더 생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생팀 생기는 가능성까지 알아봤고요. 이 정도로 이제 각 팀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